이코노미 톡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무역 협상, 그리고 경제 성장률, 물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변수이고요. 지금 실적 시즌 막바지 국면 챙기셔야 되고 다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그 예상치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전략 전반적인 틀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약간은 좀 후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일단 미국 쪽에서 변수가 있어서 이부터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4.5%를 상회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까? 일단은 여전히 시장에서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4월 CPI가 나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됐다라는 것들이 좀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5월 FOMC 내용들을 잘 뜯어보신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즉 공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을 받은 트럼프가 미중 무역 협상을 이뤄냄으로써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리 인하 컨센서스를 본다면 올해 금리 인하가 한때는 4번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왔었고 5월 FOMC를 전후로 해서는 3번까지 좀 후퇴했다가 최근에는 올해는 2번, 내년에는 1번밖에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물가는 안정될 수도 있겠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빠르게 진정되는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들을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막 뜨겁게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는 작년을 정점으로 좀 슬로해지는 구간이고 물가는 관세 영향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물가 방향성은 우하향하는 안정되는 그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교통정리가 좀 필요한 과정에서는 등락은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10년물 4.5 그리고 30년물 5% 전후에서는 더 올라가기보다는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그리고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나 물가 안정 확인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채권 금리는 하향 안정화가 기대가 된다, 예상이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참고 일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의미 있는 그 선이 좀 넘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전환이 되면서 약간 점수를 잃은 듯한 흐름을 보이지만 그래도 최근 외국인 매수 전환은 우리에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반도체, 전기전자 섹터는 좀 매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집니까? 일단은 외국인은 일방적인 매도를 보이다가 4월 26일 이후 오늘까지 친다면은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말이 어떤 시점이었나라고 본다면 원달러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락 반전을 했고 최근 들어서는 1,400원대를 좀 이탈한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원달러 환율 좀 안정세를 보여줬다는 점들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코스피 저평가 매력, 일단 관세 정책,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흔들어놨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고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를 부각시키지 못했던 원화 약세 흐름들이 좀 진정되면서 코스피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같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선물 매매인데요. 외국인 선물은 환물보다 더 빠르게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4월 18일 이후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을 좀 먼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라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등락은 있겠지만 매수 매도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매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5%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58,000원 선을 보이고 있는데 또 장 초반에 외국인이 순매수 유입이 한 112만 주 정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6만 전자 가능할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기술 재평가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만 역시나 펀더멘털 대비해서 주가 매력적일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때 6만 원 넘어섰다가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5만 원 초반까지 다시 내려왔었는데 좀 제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서 벗어나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말씀하셨던 기술력, 뭐 리더십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업황이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자를 비롯해서 수출주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들을 압박했던 트럼프 관세 정책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미국과 유럽과 한국 그러니까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통화 완화 정책이 좀 더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용 반작용으로 하죠. 뭐 어떤 쪽에서 너무 세게 누르게 된다면 그거의 반대급부가 좀 강해졌던 흐름인데 이처럼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전자의 기술 리더십이 좀 회복되게 된다면 좀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겠지만 그게 없다 하더라도 기술력이 좀 약해졌다 하더라도 미국을 제외한 중국, 유럽, 그리고 아세안 이런 쪽이 수요 회복에 근거한 업황 실적 개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희는 6만 원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서 그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육만전자 회복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묶어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전략도 한번 큰 틀에서 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중 관세, 일부 타협, 그리고 영국 쪽이죠. 그쪽에 이제 협의, 그러면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최근 상승에 대한 조금 반등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워낙 많이 밀렸고 그리고 작년 7월 11일 고점 이후 몇 안 되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업종이 대표적으로 반도체하고 자동차겠죠. 관세 정책의 최대 피해 업종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 업황에 대한 불안감들이 충분히 선반영된 주가 레벨까지 떨어졌다. 어떻게 본다면 관세 쇼크로 인해서 언더슈팅까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을 말씀드려 왔었는데 최근 저점 대비 한 5에서 10%까지 반등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본다면 좀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 유지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는 완화된 건 맞고 그리고 앞으로 변화해야 될 것은 기대감들은 충분히 가져가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세 우려가 완화되었고 불안심이 완화됐지만 실질적인 경기라든지 수요 회복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로 인해서 실적이 얼만큼 나아질 수 있을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저점 대비 반등을 세게 한 만큼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가격대에서 추격 매수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을 올해 지금 5월, 6월 지나서 올해 내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차 전지 그 전기차 관련해서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 캐즘 플러스 악재가 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 공화당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를 골자로 한 IRA 법안 관련해서 혜택을 이제 수정하는 법안을 이제 냈기 때문인데 오늘은 일정 부분 좀 반등하는 섹터도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거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될까요? 공화당 IRA 보조금 축소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불안심,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가뜩이나 약한 상황에서 이처럼 법안 변경이라든지 축소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 실적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고요. 하지만 법안 통과 여부를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IRA 법안 폐지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까지 일정 부분 선반영했음을 감안해서 본다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서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법안으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다시금 레벨 다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으로는 IRA 법안 폐지, 관세 정책
관세 우려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을 선반영한 지수 때까지 주가가 내려왔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악재를 최대한 선반영한 레벨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성 그리고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 이외의 지역들의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판매의 80%가 중국, 유럽에서 나옵니다. 중국, 유럽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되게 된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우려는 좀 빠르게 진정되고 이와 맞물려서 채권물이 달러 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저희는 2차 소재 쪽에서는 충분히 반대의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HMM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극 항로 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하면서 HMM의 부산 이전 추진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투자 심리가 붙었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여야 대선 후보별로 정책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정책 테마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는 유의하셔야 되겠지만 업종별 테마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정책이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텐데 일단은 생각하셔야 될 게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현실성이 있는지 여부. 두 번째로는 관련 종목이나 산업들이 관련 그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실적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핵심 정책 동력이 유입되는 업종과 종목에는 관심권에 두시고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다만 오늘같이 급반등을 할 때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셔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치 테마주라고 하죠. 실적, 업황 이런 거 상관없이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최대한 자제하고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일정 부분 살아난 느낌을 좀 듭니다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환율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과 또 우리나라의 그 관세 협상의 대상 중에 하나가 환율이기도 하고 밀라노에서 환율 협상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또 환율이 좀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어쨌든 좀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1,400원 위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방향성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은 더 세지기보다 완화적으로 가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위험 선호 심리는 계속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환율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중론으로 읽혀지고 있어서 저희는 펀더멘탈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좀 빠른 미중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교통 정리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달러는 저희는 미국 경제가 좀 슬로해진다라는 점, 한국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들을 감안해봤을 때 원달러율은 좀 우하향하는 그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는 워낙 많이 빠진 듯 하는 반등을 하는 것이지 추세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강세 압력이 있지 않을까, 절상 요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일정 부분에 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4월 급락했던 글로벌 증시가 상호 그 관세 말씀드리는데요.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5월 전략 어떻게 좀 깔끔하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저희는 상승 추세 지속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가 워낙 과열돼 있고 상승 피로도가 누적됨에 따라서 단기 과열에서나 매물 소화는 있겠지만 저희는 2분기 중에 코스피가 2,750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2,650선 전후에서 코스피가 좀 쉬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매력적인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인터넷 업종들을 관심권에 두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거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